네, 여러분 오늘은 21일 챌린지를 같이 해볼게요. 문장 만들기 전에 오늘의 챕터부터 보겠습니다. 유닛 68 같이 한번 볼게요. 책에서 보시면 이제는 부사는 부사인데 말 그대로 매일 하는지 뭐 보통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는지 자주 하는지 가끔 하는지 좀처럼 하지 않는지 전혀 하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는 사실 이런 친구들은 외우는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조금 헷갈려요. 여기 밑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3번에 보시면 이런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쓴다. 근데 또 비동사 뒤에 쓰고요. 조동사 will, can 등의 뒤에 쓰고요. have pp, has pp는 그 사이에 껴요. 네. 이거를 회화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복잡한 문법은 그냥 예문을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빈도부사는 이런 식으로 위치는 우리가 감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감이 오려면 내 머릿속에 쌓인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always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자연스럽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인이 저한테 그 고홈인지 고투홈인지 이제 둘 중에 뭐를 쓰면 되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고투홈은 안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데이터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쉐도잉이랑 거의 문장 만드는 이거를 2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라는 그 감각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원어민이 아니고 또 유학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느끼려면 그 정도의 지경까지 가려면 그냥 예문을 많이 알면 돼요. 사실은 문장을 많이 접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홈인 것 같은데? 고홈이 자연스러운데 약간 원어민처럼 네이티브처럼 그냥 자연스러워. It sounds more natural.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유 알려드렸죠. 아무튼 이것도 always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야 돼.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감각이 생긴다. enough라는 정도 부사도 볼게요. 유닛 70의 enough는 많은 분들이 또 근데 enough는 그 충분한이라는 뜻이니까 충분한 뭐뭐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와야 되지 않나요? 뭐 I don't have enough time. I don't have enough energy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명사 바라기, 부사는 동사 바라기 또는 또 다른 부사 바라기 또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레어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게 enough예요. enough가 부사로 쓰였을 때는 앞에 있었던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거든요. 그냥 바로 예시문으로 보시면 돼요. His pants don't fit. 그의 바지가 맞지 않는다. They aren't big enough. big은 누가 봐도 형용사인데 얘가 부사로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 바라기여야 된다 그랬죠. 뒤에 enough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제 부사로서 꾸며준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enough 뒤에는 명사도 올 수 있다. 복수가 와도 되고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와도 돼요. 보통 뭐 많이 쓰이는 게 There's not enough room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이게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었다면 뭐 rooms라고 했거나 이렇게 s를 붙였거나 그랬겠죠. 근데 불가산 명사일 때는 공간. 그래서 There's not enough room. 그러면 저희 공간이 많이 없는데요. 아예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enough 뒤에는 그런 식으로 불가산도 올 수도 있고 가산 복수 명사도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빈도부사 그 다음에 정도부사 enough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포인트로 짚으실 거는 빈도부사 보통 어디다가 집어넣으실 건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는 어떤 부사를 써야 되는지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 요리를 완벽히 잘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럭저럭은 해 라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 뭐 엄청 잘하진 않지만 뭐 웬만큼은 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아침에 보통 산책을 가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산책 가다는 행동이죠. 행동은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를 질문으로 하고 싶으면 앞에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조동사, 평소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 그러면 do you? 산책, 맞아요. 산책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go for a walk. 걸으러 가다.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세요. go for a walk. 산책하다라는 그냥 동사 덩어리로 외우시면 되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Do you usually go for a walk?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죠? 아침에.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아침에를 말을 하는 거죠. In the morning. Do you usually go for a walk in the morning? 그렇게 쓰시면 가장 좋아요. 주어는 you, 본동사는 go for a walk. 정확히 말하자면 go죠. 그 다음에 전치사 in,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고, 명사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죠? 어떤 모닝인지, 네, 한정사 같은 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 동사는 동사인데 일반 동사가 질문이 될 때, 의문문이 될 때는 조동사, do, did 이런 걸 써줘야 된다. 네. 여기서는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거, 네. 위치를 좀 익숙하게 Do you usually go for a walk? Do you usually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2번을 한번 또 보시면 전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서문이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겠죠. 나는, I.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경험용법이라고 배웠는데 경험용법이 뭐냐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안 해봤다. 경험용법이죠. 그때는 have pp를 쓸 거예요. have, 그 다음에 일단 쭉 써볼게요. 안 가봤다. 여러분 안 가봤다는 가다 고를 쓰는 게 아니라 빈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간다라는 개념이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거기에 있어 봤냐. 뭐 너 파리에 가봤니? 그럼 내가 파리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봤냐? 파리에 있어 봤냐? 내 몸이 있다. 비동사. 그럼 비동사의 pp가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been, 그 다음에 뒤에 장소 to Europe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데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never를 어디다가 낄 것이냐. I never have been 일 것이냐, 아니면 I have never been 일 것이냐, 아니면 I have been never to 일 것이냐. 이거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예문으로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I've never been to Europe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have pp일 때는 중간에 낀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부사가 이렇게 쏙 끼죠. have been to Europe. 3번으로 또 가보자면 제가 요리를 완벽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은 합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정도가 있거든요. 완벽히도 뭐 어떻게 보면 정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일단 하나에만 집중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할 때 뭐 I am good at, I am bad at, I'm not good at 이런 식으로 good at 이런 거 많이 써요. 조금 뭐 그렇게 써도 되지만 I am perfect at 다양하게 좀 써보려고 My cooking is not perfect. 그치만 but 아니지만 good enough 이렇게. My cooking is not perfect, but good enough. 뭐 it is good enough 이렇게 앞에 my cooking을 다시 반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It is good enough 해도 되고 이미 앞에 주어 동사가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냥 but good enough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enough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럭저럭 그러면 그냥 good enough 하면은 우리가 딱 그 우리말로 말하는 그럭저럭 뭐 그 정도는 해, 보통은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good은 이제 형용사죠. 보통 이렇게 형용사 뒤에는 그 명사가 와요. 대부분 수식을 형용사는 명사 발악인데 가끔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나란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enough가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충분할 정도로 괜찮게 한다. 그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모든 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정석은 부사는 보통 동사 뒤에서 꾸민다든지 다른 부사를 꾸민다든지 그래서 문장 맨 끝에 온다든지 문장 맨 앞에 온다든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세 문장 또 가볼게요.
Do you usually go for a walk in the morning? Do you usually 이렇게 바로 순서를 외우시고 I have never been to Europe before. before를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근데 보통 경험을 얘기할 때는 마지막에 before를 많이 붙여요. 저번에 한 번도 안 가봤다. I have never been to 이렇게 never는 사이에 낀다라는 거 외워두시고 My cooking is not perfect, but it's good enough. It's good enough. enough는 이렇게 맨 뒤에서 형용사로 꾸며줄 때도 있더라. 네, 아니면 이제 뒤에 명사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 반대로 부사로 쓸 때도 있더라. 이런 문법은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문법론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아예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법을 몰라도 돼요라고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예요. 일단 교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갔다 와가지고 일단 메커니즘이 일단 결과론적으로 체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문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럼 문법이 필요 없죠. 이미 내가 결과값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데이터로. 그죠?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잘하게 돼가지고 문법을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문법을. 내가 문법 까먹었는데도 너무나 이게 천재급 잘하게 돼가지고 문법 안 중요한데? 그런 케이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문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늘 그래도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문법은 이해의 영역이지 암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메커니즘은 알아야 돼요. 형용사 뒤에 명사. 부사는 때로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는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문법은 아는 거에서 멈추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계속 막 달달달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를 회화까지 가져가가지고 그 뭐였지? 잠깐만 기다려봐. Excuse me 잠깐만. Give me a minute.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법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틀리고 말하려고 하는 게 또 있으니까. 문법은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거는 내가 배운 문법이 들어간 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살, 7살에 내가 비행기 타고 조기 유학을 갔다. 근데 거기 내가 1년 정도 살다 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 내 귀에 스쳐간 모든 그런 데이터들. 내가 공부하려고 귀를 기울인 건 아니지만 내가 생활하면서 노출된 그 문장들의 데이터들, 그 메커니즘. 그래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런 문장은 좀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에서도 이제 우리가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성인이 돼서도 혼자 독학해서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를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문을 계속 외워가지고 내가 마치 7살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계속 노출해 있던 것처럼 그거를 일부러 심어주는 거죠. 그 데이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법 체계를 알아야 외우기도 수월합니다. 차라리. 네. 자, 언제나 강조를 하죠. 문법은 이해, 암기는 예문으로. 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우리는 30일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23일 챌린지에서도 다음날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